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원칙을 가진 사람이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모두를 행복해지게 합니다. 자기 시간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분석하시고 또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시면서 또 매트릭스화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분석하시고 행동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탐마 네 번째는 바로 의사결정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각자가 과거로부터 자신의 습관, 습성을 분석해 보고요. 또 그걸 조직화하고 지금 당장을 또 해볼 수 있겠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5가지, 6가지 다이아몬드에는 계획표를 세웠잖아요. 그럼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런 계획표가 제대로 먹힐까? 이런 학습법이 제대로 먹힐까? 또 어떤 수능 100인의 엑스파일을 가지고 나한테는 적용해 봤는데 내가 내 목표대로 갈 수 있겠는가? 내 꿈과 진로는 또 이미 왜 이렇게 녹슬어 버렸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녹슨 총에서도 총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머리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10%밖에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1%밖에 못 쓰고 있다면 9%는 쓰시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을 시간 관리 속에서 부연, 안개 속 같은 이러한 학습 상태에서도 헤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개를 제거하시면서 공부하시죠. 걱정거리, 염려거리 제거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시사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다리치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일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뭐 3년짜리가 좋으냐, 뭐 6년짜리가 좋으냐, 풍기 인삼을 5코의 달인물을 마셨다. 와, 좋다. 그죠? 이런 정성이 담긴 거 먹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것은 좋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보강재료로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 문제 해결, 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은 풍기 인삼이 6년 달인, 5코에서 달인 것 비등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6년간 인삼을 달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집에서나 또 놀 때나 공부할 때나 심지어는 뭐 식품점에 가서 그죠? 뭐 마트 가서도 그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눈으로 보게 다 결정이 됐대요. 오른손잡이가 왼쪽 눈으로 돌리게 딱 결정이 돼 있대요. 그리고 제일 잘 보는 각도 그리고 CCTV가 그 눈을 다 보고 있답니다. 교육방송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어떤 문제와 부딪히고 있어요. 도전적일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참편이 될 때도 있고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 좀 맞아가지고 그 도전적인 자료에 져가지고 우리 각자가 실패자가 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는 많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내가 실패한 것, 또 성공한 것을 통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의 단계에서는 우리 각자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돕기에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을 하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좋은 결정을 하도록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초중고 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고요. 또 문제를 정리할 때는 도전의식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를 접근한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의할 때 그 생각하는 기회들이 하나씩 주어져요. 해결 단계별로. 내가 이 개념을 넣어보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다 모아보는 거예요. 학습한 정보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데이터를 모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설정해, 바운더리, 카테고리를 설정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만 뽑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로 필요한 의견이 뭔지, 가정치가 뭔지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추론도 해보는 거예요. 추리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자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머리를 브레인스톰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개방적으로 열어놔야 돼요.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죠. 교과서 밖에도 개방을 해서 쭉쭉 가져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범위 하나를 다 이제 창조적으로 끌어와야 돼요. 자, 끌어보고 이제 좋은 점들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가중치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시고 이제 순화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순금을 정렬화되잖아요. 그러면 99% 100% 가까워질 때 띠웅 하면은 도관에서 은이 눈동자가 탁 보여야지 그게 정렬화된 겁니다. 그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선택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 그리고 융통적인 것을 접근해 가면 되겠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가지 단답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하겠다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요점 잡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의사결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정보를 하나씩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학습 폴더가 있잖아요. 폴더 계속 복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앱이 여러 가지 있는 거를 딱 합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학습법, 그리고 과목별로 연계하는 거예요. 또 초중고 학습별로 폴더된 거를 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또 초중고 학습 과정, 자신이 의사결정한 것들 시험 과정으로 약점이 무엇인지 결정한 게 돼 있죠. 그것을 안산의 동산고는 그런 걸 해준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메모를 학습된 거 초중고 다 땡겨와서 고등학교에서도 다시 고쳐가는 거죠. 수선학습을 해주는 거죠. 보강학습을 해주는 거죠. 메모를 학습된 것을 아주 빛나게 눈빛이 살아있게 공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는 보상이 필요하죠. 보충을 하시면서 자, 이걸 해결하니까 이런 방법도 해결되더라. 야, 머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 1%의 머리를 쓴 거를 2%, 3%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권 머리에서 중상위권 머리, 초상위권 머리로 자꾸 개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대안이 뭔지도 계속 발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중치, 우선 분배, 가장 중요한 해결법이 뭔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결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결법을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모니터링 해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7단계 한 줄 두 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매니저먼트를 하는 거예요. 어널리스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산출물 하나하나가 과정들 하나씩 어떻게 엮여갔는지 매듭을 어떻게 지어갔는지를 그 실타래 하나하나를 시줄 날줄을 계속 반복해서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가 들어가는 거죠. 야, 이게 잘 됐었어. 평가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다 이 도표로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딸라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한 30% 설명드렸나요?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잘 설명하면 100시간 설명하자면 100시간 설명하실 거예요, 아마. 10분만 생각해 보세요. 학습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유연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절차는 마치 단계별로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부드럽게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각자 단계는 문제를 풀기 위한 구조를 단순화해 준 거예요. 이게 단순화해 준 겁니다. 이거를 다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줄여갈 수도 있겠고 더 복잡하게 공부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은 중복될 수가 있기도 한다 그럽니다. 중복되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로가 여러 방향으로 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벡터가 여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굵게도 작용하고 가늘게도 작용하고 실선으로 작용했다가 뭐 이거 빼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중복되기도 하고요.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의 단계로 가서 또 가장 좋은 해법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근원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출제자의 의도를 통해서 나는 그 높은 조감도에서 공부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뭐든지 시험 또 평가된 것도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득점화된 것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단답형, 뭐 사회선다형, 오이선다형 다 할 것 없이 또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논술도 뭐 잘 중량 굵게 팍 쓰시고 그 다음에 쫙 조금 써나고 그죠? 또 문제도 시간별로 다 쓰시면 다 못 쓰더 끝에 못 쓰더라도 다 써나간다면 좋은 거죠. 옛날에 뭐 본고사 그런 거잖아요. 답은 틀렸어도 중요한 과정을 잘 썼으면 점수를 줬어요. 생각하는 과정, 문제 해결을 과정에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런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융통성에 좋은 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 수집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할 때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각 바라보는 지각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는 각도에서 그 해결을 이행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죠. 새로운 정보가 하나씩 오면 7가지 중에서 하나 날아가면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대체돼서 까먹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우리 각자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재정의를 해준대요. 재정립을 해준대요. 짜 맞추기가 잘못되었으면 짜 맞추기 잘못됐다 이거죠. 이렇게 5개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짜 맞추기를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엄지 개념끼리 또 부딪힐 때 그것이 어느 개념이 돼야 될 건지 작성하는 거죠. 5가지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거죠. 3가지 개념이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엄지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안은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자기 생각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미 배웠던 자료들, 또 새로운 자료들, 어떤 것은 보고 오픈북으로 또 다시 찾아봐서 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의 단계들은 결합되거나 결합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축시학습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톱마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 관리함으로 오브젝트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요. 그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가 압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시면 학습 행동의 결과가 또 학습 분석이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언제나 문제를 부딪히고 살고 있습니다. 5만 가지 걱정거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학생들은 5만 가지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학 문제 5문제도 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문제 속에서 도전하시고 의사결정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좀 커가 보시고 또 이런 수학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감정을 통해서 또 내 단점을 복구할 수 있는 개구나. 나를 또 일으켜 세우는 골조가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잘 계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수집은 모든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는 재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대안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는 결합되고 바로 축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다이어그램 꼭 결정하시고 의사결정 매일매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